세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내야 하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게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재테크를 잘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자세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의 부동산 매주 목요일은 세무그룹 길의 장훈길 대표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오늘의 고민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관련한 세무사님의 방송 잘 봤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사연 드립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이제 90을 바라보고 계신데요. 연세가 연세이다 보니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를 자식이나 손자에게 증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는 4남매. 그런데 장남인 아버지께서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증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과 세금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불가피하게 제가 받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받는 걸로 보는지요. 만약에 제가 증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사연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를 할 때 아버지 형제들이 증여받는 경우, 그리고 아버지 대신에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 형제들이 증여받는 경우, 또 손자들이 증여받는 경우 그 세법상의 차이부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우선 손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네. 할아버지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원래 할아버지 재산이 아버지에게로 이전이 됐다가 증여를 해서 이전이 됐다가 다시 아버지 재산이 손자에게로 이렇게 증여하는 것에 비해서 네. 이제 한 단계를 이렇게 건너뛰게 됩니다. 건너뛰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증여세 부담이 이제 훨씬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단계가 생략됐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이제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나 또는 증여세를 그 회피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증여자가 자기 자녀, 자기 자식이 아닌 직계 비속에게 직접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 내야 될 세금, 원래 내야 될 그 증여세에서 30%를 이제 더해서 이제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원래 아버지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계산된 것이 100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손자에게 직접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0%가 가산된 130만 원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오늘 사연을 보면은 일부러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받게 되는 경우인데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이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30%를 더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이런 사례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그 시청자 사연의 경우에는 보니까 할아버지는 계신데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손자가 이제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세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손자가 직접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네, 그 아버지가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는 이제 할증과세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손자가 직접 받더라도 아버지 세대와 같이 받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엄마 쪽인 뭐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친할아버지와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예, 세법상 그 직계 존비속의 관계를 이제 검토하고 이게 따질 때는 이 판정의 기준은 이제 부계나 모계, 아버지나 어머니 계통을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또 외할아버지가 외손자, 외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똑같은 경우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외손자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도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할증과세는 안 되게 조건이 이제 갖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성년의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를 이제 해주게 되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증여세 과세를 하게 됩니다. 네. 앞서서 직계 존비속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장인과 사위 혹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런 관계도 직계 존비속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예, 장인과 사위 뭐 피가 섞이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다음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네. 이런 관계는 이제 세법상 특수관계는 성립이 되는데 직계 존비속으로는 이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계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도 이제 500만 원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증여세 관련해서 신고 절차 부분도 문의를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공제, 세액 공제를 옛날 같으면 이제 예정 신고 세액 공제라고 그랬는데요. 증여세 세액 공제를 10%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간을 놓쳐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산세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20%를 이제 부과를 하고요. 날짜가 경과될 때마다 1일 만분의 3, 0.03%의 가산세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 안에 신고하신 분과 기간을 놓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고지되는 경우와의 차이가 약 30%가 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필히 기간 안에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이제 절세의 효과를 오히려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신고 기한도 놓치지 않고 잘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세무 지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무그룹 길의 장훈길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